안녕하세요. 법조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변호사님, 홈플러스 사태 MBK 회장 김병주 등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 변호사님의 개인적 소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 업계 삼성 내지 김앤장인 MBK 김병주 회장 등은 1월 7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1월 14일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서울중앙지검 부패 3부에 이첩한 이래 8개월 만에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경영진 김 회장과 김강일 홈플러스 대표, MBK 부회장, 그리고 김정아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해외 출국이 잦은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2월 25일 대규모로 전자단기사채, ABSTB 등 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사채를 인수한 채권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발행 당시 신용 등급은 A3였으나 3일 만에 A3-로 강당되었으며 4일 후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회생 절차 직후 홈플러스의 기업업무 CP와 단기사채 신용 등급이 D로 급락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에비타가 악화한 홈플러스는 이번 달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를 직접 보고받고 회생 신청 전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한 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월 21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홈플러스 사건을 넘겨받아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그 다음 달에는 김병주 회장이 귀국한 이후 그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당하는 등 출국 금지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을 폰지 사기와 같은 폭탄 돌리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업의 부실을 알면서도 감추고 돈을 빌린 전형적인 금융상의 행위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3년 현재현 동양 회장 그룹의 부도 위험을 알면서도 기업 어음을 발행해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결국 현재현 회장은 징역 7년의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번 MBK 사태도 구조적으로 동양 사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전가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질 면에서는 MBK가 더 나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양그룹은 그래도 회사를 살려보려는 경영상에 발버둥이 있었다는 점에서 참작 사유가 일부 있었지만 사모펀드인 MBK는 오직 투자금 회수, 즉 엑시트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고 소위 말하는 먹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는 1월 14일 김병주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즉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또 피의자의 방어 자료 논리를 고려하였으나 공판 절차와 달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으며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 신문권을 행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의 등 주관적 구속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원론적이고 중요하고 정확한 지적일 수 있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모든 검찰 수사 사건은 불구속 기소가 맞다는 것으로 MBK 김병주 등 경영진에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동양 사태 그 현재현 회장이 징역 7년을 받았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김병주 회장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은 동양 때보다 적을 수 있지만 그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원이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기획된 사기로 판단한다면 자본질서 확립 차원에서 본보기식 엄벌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MBK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형사처벌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한전환 우선주 RCPS 상한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 LP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제재심에서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행위가 있었는지 내지 내부 통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지고 있는 등 금감원은 이미 직무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 GP의 제재 수위 관련 중한 순서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간 경고, 기간 주의 순으로 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포트폴리오 기업 관리, 신규 투자, 펀드 운영 등 타격이 불가피하며 특히 국민연금과의 기존 위탁 운영 계약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묻고 있는 사건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자유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기업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